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까지 일면서 산 넘어 산인 형국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해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관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건은 7,460여 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 건만이 중앙이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도는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가 한 2,500건 정도 이제 거기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포함하면은 4,700에서 한 5,000건 정도 비율로는 한 67%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앙에서도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개 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22대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 기한이랄지 그런 게 다 명시가 됐고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 국회에 지금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계속 건의를 해서 거기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국단위 전담부서를 동부적 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 일정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광주 서구을 등 전략지역구 17곳을 제외한 전국 출마자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 주 중 지역구별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와 공관위의 현장 실사를 동시 진행합니다. 적합도 조사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지지정당이 없는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으로 치러지며 민주당은 다음 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전남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이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실이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강 의원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파렴치하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섬과 도심 곳곳이 겨울철새인 가마우지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섬에 자생하는 벚나무가 새들의 배설물로 하얗게 말라 죽는가 하면 도심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항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거리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군도, 봄철 행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벚나무와
장군도를 감싸고 있는 석축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모두 희뿌옇게 보입니다. 무인도인 장군도를 집단 서식지로 삼은 민물 가마우지 떼의 배설물 때문입니다. 선 밖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장군도의 나무들이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말라 죽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 겨울부터 장군도에 때를 지어 드나드는 가마우지로 인근 상인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가마우지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하얀색으로 변했고 지금 아마 벚나무는 거의 다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여수 안도와 금오도 일대에서도 수백 마리의 검은 가마우지 떼가 해수욕장의 하늘을 뒤덮습니다. 가마우지는 여수 바닷가 곳곳을 누비며 토종 물고기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가마우지 떼가 악취와 소음 등 도심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설물 자체에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선의 비린내라고 그러죠. 그런 안 좋은 냄새들이 악취가 날 수가 있거든요. 새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소리들이 되게 확장이 되는.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할 수 있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시달이 되면 그때 우리 포획도 가능하는지. 여수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장군도의 나무를 세척하고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광양시가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시민 가운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한 명은 광양시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신청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인 요즘 안 오르는 품목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질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물론 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로 넘쳐나는 광주의 한 대형 할인점의 신선 코너입니다. 들었다 놨다. 고민 끝에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팍팍해진 살림 탓에 지갑은 더 얇아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선뜻 집어들기가 여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배는 비싸죠. 사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같은 과일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냉해와 장마, 폭염 등 이상기온에다가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제철인 딸기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고 명절 선물로 인기인 사과는 60%, 배도 2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서 3.7% 올랐는데 신선식품의 경우는 과일류는 3배, 채소류는 2배 가까이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의 고공행진 속에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체도 전량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지 다변화 등으로 선물 세트로 쓸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고물가 시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 유지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혼합 포장하는 등 세트 구성을 다양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량 확대라든지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들께 가격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 싼 열대 과일의 수입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황부진으로 야기된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의 상승세는 설 대목을 넘어서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체육회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전남 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각 종목별 선수들과 전남체육회 관계자들은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세입자가 부상을 입고 다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된 조립식 가건물이 불을 키웠는데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 기구는 시커멓게 타버렸고 벽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2시 반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입자 1명이 다쳤고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가건물의 대부분 사용 기준이 어땠어요? 당시 옥상엔 불에 타기 쉬운 조립식 패널의 가건물 2개 동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목조 주택인데다가 조립식 패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증축된 가건물입니다. 불법 건물이만큼 구청이 제때 철거하도록 조치했다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는 2014년 현장 단속 당시 옥상에 불법 증축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9년 동안 추가 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옥상 부분에 이제 지금 보시는 데랑 같이 이제 위반 건축물은 다 이렇게 있고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딱 저기 신고된 부분만 일단은 잡았던 것 같아요. 주택이 밀집된 거리를 조금만 둘러봐도 불과 50m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를 포함해 5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만 모두 4,800여 곳. 불법 증축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물을 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월세 등으로 얻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속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변상에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강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 이행금, 부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결국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을 막기 위해선 이행 강제금을 더 높이고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 외 의원 일동 20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롯데캐슬 아파트 111동부터 116동 주민 일동 97만 2,160원, 장천동 7통 주민 일동 58만 4천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101동부터 104동 주민 일동 54만 1,500원, 순천시 왕조 2동 31통 주민 일동 49만 원, 여수시 문수동 통장단 회원 일동 37만 원, 여수시 둔덕동 문치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광양시 광양읍 한영희 하순이 부부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오천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둔덕동 최도연 20만 원, 중앙하이츠 아파트 3동부터 5동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둔덕동 익명의 기부천사 10만 7,370원, 중앙동 고소아파트 경로당 10만 원, 관리사무실 10만 원, 자치회 임원 일동 10만 원, 광영건강원 김윤자 10만 원, 여수시 고소동 3일교회 김대진 목사 10만 원, 서교동 일성 선어구이 대표 최숙자 10만 원, 돌산읍 진목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둔덕동 10통 주민 일동 10만 원, 순천시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시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은 온화한 날씨 속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도에서 7도 사이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10도까지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바다에서 4.5m로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추워지겠습니다.